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논제 분석하기 13페이지, 교재 13페이지. 자, 거기 한번 서울대학교가 지금 논술은 안 보는데 중간에 박스가 있지, 그쵸? 한번 읽어보면 서울대학교 논술고사는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후 그에 따라 설정된 주장들을 자신의 논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첫 번째,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 번째, 윤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논증하는 능력, 논증력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이해력, 이해 분석력 요 네 가지 지난 시간에 했던 자, 구성 표현력, 이해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요 네 가지를 다 평가하겠다는 건데 지금 서울대가 논술고사는 보지 않지만 일단 논술고사 여러 대학들이 서울대의 유형들을 그대로 쫓아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서울대학교 측이 밝힌 논술 단계의 가장 첫 부분은 논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논제 분석이란 뭐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논제 분석 첫 번째 논제 분석은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결정하는 단계다. 그렇죠? 그 밑에 다섯 번째 주에 나왔죠. 그렇죠? 첫 번째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을 무엇을 써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무엇이란 요약을 할 거냐, 원인을 분석할 거냐, 아니면 견해를 제시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알겠어? 자, 요게 첫 번째.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두 번째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줄에 논술에서 논제 분석은 단순히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간다 이거죠. 뭐냐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파악한다. 결국 논제는 출제자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지. 출제자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출제자가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래서 출제자가 무엇을 쓰라고 하죠. 그대로 써야 되고 어떻게 쓰라고 하잖아. 그대로 써야 한다 이거야. 무엇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을 파악해서 자, 출제자의 요구사항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그대로 글을 써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논제 분석이 가장 처음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넘어가냐면은 제시문 분석으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15페이지 보면 14페이지에 밑줄 쳐놓은 거 있죠. 대체로 논제는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한다.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 분석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 상황의 의미와 원인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전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견해나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거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제시문을 분석해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문제 상황의 원인이나 의미를 파악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이나 견해를 제시하도록 세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16페이지 볼까? 자, 이제 유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시문 분석형 논제다 이거죠. 제시문 분석형. 첫 번째.
제시문 분석형 논제는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런 거야. 그래서 요것의 유형은 첫 번째가 요약하시오, 비교하시오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평가하겠다는 요소는 뭐냐? 평가 요소는 당연히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가. 그러니까 이해 분석력을 평가한다. 그리고 뭘 평가할까? 표현력. 요약하고 비교하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매끄럽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신의 언어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서 글을 써가는 능력이 있는가? 바로 표현력을 평가한다. 알았죠? 이것을 평가하는 논제야. 자, 이것의 어떤 나름대로 작성의 원칙은 뭐냐? 작성의 원칙. 첫 번째, 객관적으로. 여기서 객관적의 의미는 뭘까? 너의 견해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면 안 돼. 필자의 견해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본인 견해가 개입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지, 그치? 두 번째가 필자의 견해가 바뀌어도 안 돼. 필자의 견해를 왜곡해도 안 되겠다. 객관적으로의 의미야. 두 번째가 자, 압축적으로.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핵심만을 간결하게 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꼭 필히 금해질 게 내용 중복이 나타나면 안 돼. 알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언어로. 이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지? 자신의 언어로. 제시문을 인용하면 안 된다 이거지. 제시문을 그대로 베꼈으면 다 감점이야. 제시문을 그대로 인용해서는 안 되겠다. 바꾸어서 우리말을 우리 글로 바꾸어 가지고 써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게 제시문 분석형의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보자. 이제 18페이지에 여러 대학의 유형이 있어. 연세대학교가 꼭 나오는, 연세대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비교하시오. 자, 그리고 서강대 보면 요약 정리하고 공통 논지를 밝히고, 성균관대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결국 이렇게 다 요약하고 비교하시오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다 이거야. 자, 20페이지에 서강대학교 기출문제가 있다. 자, 항상 논제를 먼저 읽어야 돼. 오른쪽에 논제가 있어. 다음 두 제시문에 공통된 논지를 추출하고. 추출이란 말이 뭐죠? 뽑아낸다. 근데 여기서 공통된 논지를 딱 뽑아만 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써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그 의미에 대하여 논술을 하시오. 요거는 뒤에는 이제 견해 제시형이니까 요 앞에 두 제시문에 공통된 논지를 추출하고. 논지란 뭐냐면은 핵심 주장이야. 그러니까 두 제시문에 공통된 핵심 주장을 말하면 찾아서 파악해서 써달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희선이가 지금 읽고서 가와 나를 읽고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자 이거야. 자, 일단 제시문 가를 보면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지, 그치? 두 가지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 지금 어떤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적인 것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 그쵸? 상황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대응 방식이 나오지, 그쵸? 대응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와. 그 대응 방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지? 결과가 달라지지. 좋다 이거야. 그럼 제시문 가에서는 상황이 뭐야? 추위가 그쵸? 응? 닥쳤단 말이야. 엄습했다 이거지. 저기 갑자기 찾아왔다 이거야. 그쵸?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잖아. 이게 그 우리 문과는 상상력이 나름대로 추론해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고 공감 능력이 필요하거든.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야. 여기 싱가포르 쪽에서 말이야. 살던 우리가 그 시족이야. 먹이를 찾아서 막 사냥을 하고 다녔잖아. 사냥과 채집을 하러, 그치? 그래서 마구마구 올라오다 보니까 7월 달 무렵에 한반도 여기에 도착한 거야, 지금. 한강변에. 밑에서 올라왔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지. 이제 강이야. 못 올라가지. 저기 못 넘어가. 응? 자. 여기 있는데 지금 그때 날씨가 싱가포르 날씨하고 우리나라 7월 말 날씨하고 어때? 비슷해 달라? 비슷하지. 7월 달. 비슷해요. 그치? 비슷하잖아. 덥고. 응? 그리고 야생동물이 그때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안 살고 있었을 거야. 그 경쟁을 해, 안 해? 경쟁도 안 하지. 사냥 경쟁은 안 하잖아.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여자들은 뭐 하고 살았어? 채집하고 살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막 여기 주변에 널린 게 막 토마토에 막 이런 야생 열매들이 많았을 거 아니냐? 좋았단 말이야. 한 달 동안은 너무 좋았지. 근데 9월 중순이 되니까 어때? 추워져. 쌀쌀해지는데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걸 대충 버텼는데 그때는 옷도 없었잖아. 11월 됐네. 진짜 추워지네. 그래서 어떻게 돼? 뭐 얼어 죽고 막 그러는 거지. 애들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러다가 폐렴으로 죽고 막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거기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는 따뜻한 거 입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난 버틸만 해. 버티겠어. 근데 다른 쪽 애들은 못 버티겠어. 난 돌아갈래. 그래서 두 가지. 한쪽은 남쪽으로 다시 귀환한다. 돌아간다 이거지. 그렇죠? 하나는 여기 남아서 추위에 적응해 나가지. 그렇지? 그렇죠? 그 결과 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갔던 애들은 어떤 거야? 다시 미개 야만의 시대로 그냥 계속 머무르는 거지. 그렇죠? 근데 너는 여기서 추위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잡은 동물 가죽 뒤집어 쓰고 발 동여매고, 그치? 장갑 같은 거 끼고 불 피우고 그 사는 거 아니야 이제. 결국 그래서 토기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요. 문명을 창조해. 그렇죠? 재밌는 게 이 지구상에 말이야 선진국들이 있지. 선진국 중에서 한 나라 싱가포르 빼고는 다 온대나 냉대 지방이야. 그러니까 겨울이 있는 지방이라고. 그 얘기 뭐냐면 그때 개미와 배짱이 얘기했었지, 그치? 겨울을 이겨내려고 뭐해?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농사짓고 그래서 그 노력이 결국 문명을 창조해내는 거야. 근데 열대 지방은 어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사시사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띵까띵까 놀면서 그냥 별로 하지 않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 일을 생각해봐. 알타미라 동물 벽화라고 들어봤어? 저기 스페인에 있잖아, 그렇죠? 어? 물고기 그리고 막 동물 그린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생각을 해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림을 그려 그때 그 당시 구석기 시대에 다 사냥하러 다니는데 그림을 막 그려. 그럼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땠을까 걔는? 저 새끼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이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어? 남들은 막 창 갈고 말이야 막 이러는데 그치? 응? 그때 다 고기 잡고 다 그 뭐냐 이 사슴 잡으러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런 벽화 안 남아 있는 거야. 그게 결국 세상은 이렇게 의외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상상력, 창의력이 되는 거. 그래서 재밌는 게 구글이라는 회사는 전체 8시간 일하는데 약 40%를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한대.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회사의 생산적인 아이디어는 약 60에서 70%가 그 40%의 시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매우 창의적으로 되는, 왜냐면 능동적으로 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나머지 60%의 시간은 기계적인 업무를 하니까 그렇지. 회사니까 뭐 결제 받고 막 응? 타이핑 치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창의적인 업무를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맡겨두면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결국 창의력이란 상상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상력은 좀 쓸데없는 낭비와 같은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 이제 문과에게 있어서 그런 상상력과 창의력은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재심은 나는 어떤 상황이야? 어느 나라 상황이야? 어? 한국 상황이지, 그렇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변화가 발생했어?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그랬잖아. 거기 나와 있잖아. 디지털 혁명. 그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지금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어. 자, 그래서 특히 이제 휴대전화 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자, 말하자면 CDMA, TDMA가 있다는 거야. 그쵸? TDMA는 선진국의 방식이고, 그치? CDMA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방식이야. 그렇죠? 요거는 말하자면 추종을 하는 길이고 이건 새로운 길을 뭐야? 개척하는 거야. 만약에 이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냥 계속 2인자로 머물렀겠지. 선진국을 추종하는 거니까. 그렇죠? 계속 어떤 2인자가 되거나 2인자로 머물거나 또는 뭐가 됐어? 도태가 됐다 이거. 도태라는 게 뭘까? 아웃돼 버렸다 이거지. 근데 자, 마지막 문장 있잖아. 자, 그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한국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TDMA를 따라만 가게 되면 한국과 선발국 간의 격차는 줄일 수 없고 따라서 추격은 요원하다. 멀다 이거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주요하게 작동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위험한 길을 택했고 성공을 거두었다. 그래서 결국 뭐야? 이제 선도자가 된 거지.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먼저 움직이는 사람. 그러면 추종자는 팔로워지 뭐야? 팔로워. 너 팔로워 맞냐? 페북에? 선생님도 한번 들어봐야 되네. 김희선. 페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오케이?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가 요구하는 길은 어떤 길인 것 같아? 이 길인 것 같아? 이 길인 것 같아? 이 길이겠지. 이 길인 것 같아? 이 길인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길은 지금 비슷하지, 그치? 응, 비슷하지. 그럼 한 문장으로 써봐. 이게 어떤 건지. 써봐. 말로 하지 말고. 거기다 그냥 써. 책에다가. 일단 이걸 지금 보면, 응? 일단 이걸 보면, 지금 어떤 외부에서 생존 환경이 좀 급격히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고 있어. 이때, 자, 귀환, 추종, 이런 건 뭐죠? 좀 안전한 길이지. 안전한 선택. 그러면 이거는 뭘까?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렇죠? 위험한 선택이다라기보다 위험을 감수하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잖아. 또는 태도지, 그렇지? 위험을 감수하는.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는 아주 기본적인 성분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야. 뭐냐면 일단 기본 성분, 기본적인 내용만 보면 이거죠. 내용만 보면 변화 상황에서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는 어떤 자세가 긍정적인 결과를 이거지. 근데 이제 얘기하는 논술에서 평가하는 게 표현력이라고 그랬잖아. 적절한 어휘 구사력이야. 그리고 누가 있다고 그랬죠? 독자가 있다고 그랬지. 논술은 독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 독자가 나이가 많아 어려? 많이 배웠어 안 배웠어? 훨씬 더 많이 배웠지. 교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요구사항에 맞춰서 조금 더 말하자면 적절한 어휘를 선택을 하고 표현을 좀 독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문어체로 개념어를 사용해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쓰라고 하는 대로 쓰는 거잖아. 가와 두 제시문의 공통된 논지잖아. 그렇죠?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변화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떤 변화 상황이라 생존 환경이 변화한다 그랬지. 그렇지? 어? 외부 생존 환경의 여기 쓸 때 급격한 변화. 에서, 그치? 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안정보다는 넣는 거야. 안전보다는 안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그냥 가면 안 돼. 여기서 좀 글이 밋밋하잖아. 수식을 해줘야 되는 거지. 뭘까? 능동적, 적극적인 태도가 뭘 긍정적인 결과인데 어떤 긍정적인 결과? 요거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렇죠?
논술은 구체적으로 써져야 된단 말이에요. 집단, 사회가 사회 발전과 진보의 계기라고 역설한다. 근데 이 내용 맞지? 자,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요게 말하자면 교수라는 좀 학식이 높은 학식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배운 게 많은 학식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구체화시키면서 수식하고 글자 수가 2배 이상 됐지, 그렇지? 글자 수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건 100자 정도는 될 거야. 왜냐면 이게 다 한자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인데. 그렇지? 그게 되지. 자, 이렇게 딱 쓰고서 공통된 논지가 이거야. 첫 문장이, 자, 선생님이 첫 시간에 했잖아. 첫 문장이 어떠해야 된다고? 좋아야 돼.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어떠냐? 그렇지. 이렇게 쓰면 일단 합격하는 답의 첫 문장은 될 거란 말이야. 이것과 이거 위에 것과 아래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그렇지? 요게 말하자면 논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야. 어려워 보이지만 하면 너도 계속하면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연고대를 논술로 지금까지 수백 명을 보냈는데 애들이 그렇게 이만큼 발전한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보다 더 잘 쓰지는 못하다고 보는데 거의 근접하게 된다. 때로는 선생님보다 더 기발한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청출어람이란 말처럼. 선생님도 똘똘한 애들한테 배운단 말이야.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야. 알았어? 요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지. 알겠지? 그 의미에 대하여 논술하시오지, 그치? 그 의미에 대해. 자, 이거 의미가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의미가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애들이 되게 힘들어 했던 게 그 의미에 대해 논술하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뭘까? 그 의미가 뭘까? 어떻게 쓸래? 여기 의미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 의미에 대해서 논술하래.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는 이러한 능동적이고 어떤 변화 상황에서 안전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지금 더 필요하다는 거지. 왜 지금 더 필요할까? 현대사회는 더욱더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겠지, 그치? 그렇지 않으면 그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게 되고 도태되고 패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례를 들어보라고. 사례. 어떤 사례가 있을까? 자, 휴대폰으로 또 얘기한다면, 자,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서 더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더욱더 요구된다.
이러한 태도가 결핍된다면 변화 상황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 흐름에 뒤처지게 되어서 도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0%대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회사였던 노키아가 스마트폰으로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에 안주해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해서 지금 거의 7, 8위권 밖으로 몰락한 것이 이러한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가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논제 유형은 비판적 의미 파악 유형이다. 비판적 의미 파악형은 일단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 평가 요소는 뭐냐? 일단 논제 유형을 먼저 봐야죠. 논제 유형을 보면 일단 비판하시오. 비판하시오. 또는 이제 평가하시오. 해석하시오. 이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학생들, 이제 수험생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나름대로 어떤 그 비판, 논점을 보겠다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는 뭐냐? 평가 요소. 일단 논리적이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논증력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증명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비판하려면 그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해 분석력. 이것을 평가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어떤 답안을 작성하는 원칙은 작성 원칙. 첫 번째가 일단 가급적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야. 자, 보통 이거는 제시문간만이 제시문 하나하나가 아니라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어떤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제시문 간의 논리적인 관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건데 잘 보면 잘 봐봐.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는 그냥 제시문 하나만 정확히 분석을 하면 돼. 이해 분석형, 제시문 분석형은. 근데 비판적인 의미 파악형은 두 개 이상의 제시문을 정확히 각각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그 제시문과 제시문 간의 관계를 정확히 또 파악해야 돼. 그것이 대립적인가, 유사한가. 알겠어?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다 나와 있죠. 자, 20페이지 아래쪽에 연대,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그렇죠? 그리고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서강대, 반론을 제기하라. 성균관대, 평가하시오. 이런 문제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중요한 게 말이야. 중요한 게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되냐 보자. 자, 예전에 이화여대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화여대 논제가 이대 기출.
논제가 뭐냐면 가의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하라 이거야. 그런데 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은 번식이라는 유전자의 명령을 이행하는 존재다. 자, 그런 나는 뭐냐면 인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주체적인 존재다. 자, 너라는 인간이 가인 것 같아, 나인 것 같아? 여기서 보는 생존과 번식이라고 해요. 너라는 존재는 가인 것 같아, 나인 것 같아? 인간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 이거라고 하니까 좀 스스로가 너무 하찮아지지, 그치? 근데 이거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 애들이 힘들었던 문제야. 왜냐면 자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걸 비판하라고 하니까. 비판하시오라는 이 비판 문제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너의 어떤 판단력, 논증력 이걸 물을 수가 있어. 좋아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편 방향에서 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비판할까? 자, 여자들이 말이야. 다이어트를 해. 그치요? 다이어트는 생존에 도움이 돼, 안 돼? 그치요? 안 될 것 같지? 도움이 되지. 여자들이 왜 다이어트 하는 거야? 좀 예뻐지려고. 날씬해고 예뻐지려는 거잖아? 어? 그럼 예뻐지려고 해. 자, 왜 예뻐지려고 해? 좀 좋은 남자 만나려고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그치? 어? 엄마한테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응? 자기 친구들한테, 너 주변 친구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같은 학교 친구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든다면 이제 이게, 그치? 좋은 남자 만나는 거야. 좋은 남자 만나서, 그 좋은 남자란 성격 좋고 잘생기고 해야 되지만 또 뭐, 백수네? 아니지. 그치? 결국 뭐야?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야. 만나서 결혼하려는 거잖아. 그게 네 생존에도 도움이 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애가 어때? 걔도 좀 멋진 애일 가능성이 크고 머리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남자 만나야지 애가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안 들어? 들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결국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네. 응? 그지? 자, 두 번째. 또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데 가려고. 좋은 데 가면 좋은 직장 얻을 가능성이 높겠지.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똑같은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너의 자식에게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려는 거 아니야? 생존과 번식을. 설명이 다 되지. 자, 근데 자살을 안 해. 자살은. 뭐지? 자, 생각해봐. 일단 너가 점심을 안 먹었지만 먹을지 안 먹을지 네가 결정하지. 혹시 먹게 되면 유전자가 명령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가서 먹는 거야?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너 뭐 좋아하냐? 짜장 좋아하냐? 햄버거 좋아하냐? 파스타 좋아하냐? 어떤 걸 먹을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네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이런 얘기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알아? 좋아. 네가 순두부찌개를 먹든 파스타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그건 네 자유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의 자유는 뭐냐면은 살기 위해서 먹어라라고 하는 유전자의 명령을 이해하는 거고 기껏 메뉴만 고를 뿐인 거야. 뭐냐면 이 주장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겉으로 나누는 표면적인 어떤 선택, 판단 이런 것들을 매우 절대적인 것으로 오인하고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지. 그것은 매우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맞지? 응? 그렇게 보면 돼. 알겠어? 응?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살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살. 자,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어. 그거 알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건 알지? 자살했네. 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 당시에 막 그 좀 뇌물을 받았다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몰리고 있었단 말이야.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막 조국장 안 털듯이 막 탈탈 털었어. 물론 털렸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검찰이 또 탈탈 털기 해서 털었어. 그래서 부정부패 대통령이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되게 어려운 농부의 아들이었고 실제로 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부정부패 대통령이 된다면 서민의 대통령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어떻게 될까? 부정부패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식들,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돼? 부정부패 대통령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살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 자, 본인이 부엉이바위에서 선생님 가봤지만 수십 미터를 투신 자살했단 말이야. 죽은 다음에 딱 덮였어. 정말 아깝게 가진 대통령, 서민의 대통령, 억울하게 희생을 한 대통령, 보고 싶은 대통령이 된 거지 이제. 그 아들딸, 정말 서민의 대통령의 아들딸, 서민의 대통령의 손자, 손녀가 된 거야.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되겠지. 본인 하나는 죽지만 번식이라고 했을 때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몸을 던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없어? 그치. 근데 실제로는 왜 죽었는지 몰라.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이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러면 자, 또 이화여대 기출문제를 풀어보자. 오른쪽에 25페이지에 예제 1번. 장상 제시문을 먼저 봐야 돼. 그 논제를 먼저 읽어야 돼. 자, 26페이지 논제가 있어요.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보여주는 한계를 비판하셔야지. 자, 이거 봐봐.
요걸 잘 봐야 되는데. 논제 분석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논제 분석은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논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거야. 논제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거야.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요구사항이 뭐야? 지금 보면 가의 관점에서, 그치?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보여주는 한계를 비판하셔야지, 그치? 그럼 뭘 해야 되는 건 줄 알아, 이거는? 첫 번째. 가의 입장 정리.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야?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보여주는 뭐를 자, 한계를, 그쵸? 한계를 비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을 감안해서 읽는 거야. 제시문을. 제시문을 읽어. 알았어?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는 거지. 자, 읽어봐. 먼저 가를 읽고 가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적어봐. 가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적는다. 자, 이제 가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재심을 분석할 때는 일단 주장하는 글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핵심어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 돼. 글의 주제는 핵심어와 관련이 있겠지, 그렇지? 세계화다. 그럼 글의 주제는 세계화의 문제점, 세계화의 양면성 이런 걸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 주제를 파악하면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게 뭘까? 핵심 주장이란 말이야. 가의 입장이야. 그럼 이 글의 핵심어는 뭐야? 가책. 가책이야. 자책, 그치요? 자책인데 그냥 자책이야? 매우 어때? 심한, 과도한 자책이지, 그치? 이 글은 말이야. 이 글의 주제는 뭘까? 과도한 자책이 핵심어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과도한 자책의 의미, 문제점, 이거겠지, 그치? 자, 이 글에서 밝히고 있는 과도한 자책의 의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써주면 되는 거지. 제시문 가에서 보면 일단 뭐냐? 과도한 자책은 뭐라는 거야, 지금? 제시문 나와 있잖아. 과도한 자책은 자, 거기 보면 주변을 향해 자신의 높은 도덕 수준을 간접적으로 과시하는 일로 해석된다. 그치? 자신의 높은 도덕성을 과시하는 것이며, 그치? 자신의 높은 도덕성을 과시하는 것이며, 자, 과시하는 것이며, 동시에 또 뭐라고? 자, 나는 이렇게 스스로 책망할 정도로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답니다. 호소하고 싶은 것이다. 애들러에 따르면 나와 있어.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는 것, 과도한 자책이지, 그치? 그것은 자책하고 괴로워하기만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술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선아, 자,
근데 너에게 내가 음주운전 사람을 치였어. 또 다치게 한 거야. 내가 막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너를 만나서 아주 우리는 오랜 친구란 말이야. 정말 나 같은 놈은 자격이 없고 나가 죽어야지 마땅해. 어떻게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을까? 나가 죽어야지.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럼 너 친구인데 나가 죽어라 임마. 그러겠어? 안 그렇지, 그렇지. 사람은 다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고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또 나름대로 너 어저께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이제 그러겠지. 응? 그렇게 얘기하잖아 보통. 근데 너한테 가서 난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가 죽어 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응? 그건 뭘까? 한마디로 자신의 잘못을 어쩔 수 없던 거야. 누구나 한 번씩 사람은 실수를 해. 이런 거잖아. 그렇지? 합리화하는 거지. 표현이 이런 단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술책이다. 그렇지? 이게 재심은 가의 입장이야. 그렇지? 자, 그런데 결국 가의 입장에서 나의 화자가 보여주는 한계를 비판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가의 화자는 이 내용을 지금 담고 있을 거라고. 높은 도덕성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이 문제에 전제되어 있어. 가와 나가 전혀 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거든. 자, 근데 딱 나를 읽어보니까 힘드네, 그치? 왜? 윤동주님이네, 그치? 서시란 말이야.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삶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선생님이 17살 때 가장 좋아했던 시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렸을 때 매우 맑고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어. 지금도 상대적으로 선생님이 아직도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때는 더욱더 맑고 순수했겠지. 그래서 윤동주를 정말 좋아했고. 그런데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20살 대학에 입학해서는 윤동주가 좀 나약해 보였어. 이육사가 다 와닿더라고. 그 강렬함. 요즘 말로 애들 하면 상남자적 스타일, 그치? 그런 것들이 다 강하게 와닿는데. 일단 지금 들어봐도, 읽어봐도 이 시는 참 화자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데,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래잖아, 지금. 그치? 해볼까? 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낸다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 자, 여기서 첫 번째, 과도한 자책은 자신의 높은 도덕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자, 죽는 날까지 이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신의 높은 도덕 수준을 과시하고 있지 않아? 그치?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해서 혹시 나의 잘못이 혹시 있지 않을까? 모르는 잘못이. 사람이 어찌 잘못 하나도 없이 살 수 있겠냐? 그렇지. 맞지? 높은 도덕 수준을 과시하는 거 맞아? 들려. 그치요?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요. 이걸 지금 막 하늘에다 대고 외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어. 왜? 잘못투성이기 때문에 부끄러우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후한무치하다고 하거든. 후한무치가 뭔지 알아? 두터울 후자야. 안자는 얼굴 안자. 얼굴이 두껍고 그래서 무치. 치자가 부끄러울 치는 부끄러움이 없는 후한무치한 뻔뻔한 인간들이야. 그런 인간들 있지. 이명박 이런 인간들. 뻔뻔한 인간들. 자, 일단 그래서 글을 쓴다면 자, 일행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화자는 이러한 도덕 수준을 과시하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 1행부터 4행까지는 자신의 높은 도덕성을 대대적으로 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거 뭐 더 부연 설명.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불가능한 말들을 떳떳하게 내뱉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화자는 자신의 높은 도덕 수준을 과신하면서 과시하고 있다. 그치? 다음으로 잘 봐봐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너무 깨끗한 글귀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집에 고양이나 개 기른다고 그랬나? 자, 길렀던 고양이가 개야? 개가 이름이 뭐야? 추추. 추추가 지금 죽어가. 죽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려가지고. 추추는 이제 쓰다듬으면서 아유 추추야. 별을 노래 마음으로 추추 잘 가라. 너 사랑했다. 이래야 되겠어? 아니면 추추를 안고 빨리 동물병원에 가서 추추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 살리려고 노력해야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건 뭐냐면 자 지금 한반도에서 조선반도에서 일제치하에 심하는 그 수많은 동포들의 아픔을 자기는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아프면 우리 민중들 너무나 힘들겠네. 그 아픔들을 노래해야 돼? 아니면 일제와 총칼을 들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야? 맞서 싸워야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잖아.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지. 그렇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지. 어? 자, 그러면 매우 어때? 뭐가 느껴져? 응? 뭐가 느껴져? 어? 아니, 그냥 지금 여기 이것만 딱 들으면 어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많은 정치인들이지 시대가 부여한 길을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가라고 그랬냐고. 누가 가라. 자, 여기서 나한테 주어진 길. 누가 주어진 길이야? 자, 이거 딱 들으면 느낌이 그렇잖아. 시대가, 역사가, 하늘이, 운명이 부여한 길 같지, 그치? 맞지? 그렇게 안 느껴져? 나한테 주어진 길. 주어진 길이란 나의 의지와 무한하게 딱 부여된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는 어떤 길이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국민 여러분과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정치인들 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더더욱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그치요? 자, 지금 말이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제와 와서 총칼 들고 싸우지 않고 글로써 노래하는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노래하는 이 길, 이게 시대가 운명이 역사와 조국이 민족이 부여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근데 실제로는 부여한 길이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나약한 길이란 말이야.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근데 마치 누가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길처럼 누가 부여한 거죠. 뭐야?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가의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렇지? 요게 지금 문제라 이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 더 해야 돼.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러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비판받아 마땅해. 그렇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이거 결국 뭐야? 오늘 밤에도 나는 또 잎새 있는 바람, 괴로워할 거란 말이야. 지금 바람에 스치면 되잖아. 잎새 있는 바람에 나는 또 나의 어딘가가 잘못되잖아. 괴로워할 것이고 또 사랑할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앞으로 ing 하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게 글을 써요. 중요한 거는 윤동준이 이거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가의 필자. 이런 경우는 가의 필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보는 거예요. 빙의란 말 알지? 가의 필자로 빙의해서 가의 필자는 이 윤동주의 서실 읽고 어떻게 글을 쓸까 말하자. 너의 입장이 배격돼야 된다. 알았어? 이해했죠? 자, 그럼 똑같이 두 번째 거. 보자. 다음 글을 토대로 다의 주장을 비판하시오야. 자, 그러면 일단 다음 글은 무엇이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음 글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다의 주장도 정리해야 돼. 알겠어? 지금 이 문제는 일단 다음 글을 토대로 오기 때문에 자, 거기 나온 보기의 글을 내포한 주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다의 자, 그 주장을 또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비판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럼 읽어봐. 그리고 거기서 다음 글과 다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써봐라. 알았죠? 자, 여기서 보기의 글은 다음의 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막스 베버인데 책임 윤리를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막스 베버는 심정 윤리 대신에 책임 윤리를 주장했어요. 근데 심정 윤리는 뭐냐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동기를 가지고 파악하는 게 동기. 그게 말하자면 심정 윤리야. 그러니까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뭐야? 그 결과, 그렇죠? 자, 한마디로 행위의 말하면 그 행위가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판단해야 한다. 이게 말하자면 이 입장이야.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란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동기가 선하더라도 그것이 결과가 나쁘면 옳지 않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어? 특히 사회적인 결과야. 예를 들어 정치인 나오잖아. 정치가가.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래. 자기는 정말 물 부족을 해결하고 녹색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정비 사업을
30조라는 매우 작은 돈 가지고 했다 그러는 거야. 30조. 그 사람 진짜 환경적으로 아니 100% 한 100% 양보해서 진정으로 정말 그런 양심과 확신을 가지고 했어도 예를 든다면 그것이 환경 파괴와 수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으면 그것은 옳은 행위다, 그런 행위다? 그런 행위다. 그게 바로 이 입장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의 주장은 뭐예요? 다의 주장은. 자, 여기서 핵심어는 진정한 후회를 넘어서서 뭐야? 참회지, 그치? 진정한 후회하고 참회가 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진정한 후회를 의미하는 후회를 뜻하는 참회는 거기 나온 것처럼 한마디로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지만 참회는 잘못을 뉘우쳐 마음을 고쳐먹는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반성하는 것을 넘어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않겠다는 다짐을 포함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이 관점에서 비판하라고 하는 거거든.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결과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지? 잘 봐라. 내가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워 죽였어. 응? 자꾸 음주운전인데. 죽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앞에서, 판사 앞에서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말 입이 100개가 있어 저는 할 말이 없고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저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뭐야? 참회잖아. 그럼 참회가 지닌 한계는 뭘까? 문제점은 이 관점에서 볼 때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결과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럼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사람 죽었는데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처벌받아야지 임마. 알겠어? 진정한 후회를 의미하는 참회는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개인적인 수준에 말하자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그 저지른 행위의 결과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한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어? 그게 비판할 때는 명쾌하게. 우리 가장 못하는 게 우리 애들이 비판이야. 왜냐하면 인생을 두리뭉실하게 살기 때문에 명쾌하게 단호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걸 극복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 창의적 문제 해결 유형. 말 그대로 저기 그래서 알 수 있듯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논제 유형을 본다면
대안 제시 또는 견해를 제시하라.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 평가 요소는 뭐냐? 평가 요소는 창의력. 당연히 어떤 해결 방안 견해가 좀 창의적이 되겠죠. 그렇죠? 창의력. 두 번째는 그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한가를 또 따져봐야 돼. 한마디로 논증력이 평가의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작성을 해나가느냐? 자, 첫 번째, 일단 최대한 그 모든 제시문을 활용해야 돼. 이거는 3번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구체적이면서 적절한 사례가 제시되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는 꼭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자. 문제의 원인 분석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게 뭐냐? 해결 방안이거든. 저출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저출산의 원인 물어보면 특히 남학생들이 더 그런데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해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했다.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 문제의 원인을 없애거나 말하자면 방지하거나 이게 해결 방안이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야. 그럼 여성들은 사회 진출보다는 가사와 육아, 출산이 자신의 본연의 업무라는 것, 임무라는 것을 깨닫는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말이. 그렇지? 그리고 여성의 사인치료를 자제해야 한다. 말이 돼, 안 돼? 이선희는 나중에 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남들과 다른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오른쪽에 31페이지 볼까요? 연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그치? 응? 의견을 제시하시오. 서강대, 노력 방향에 대해 논술하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 성균관대, 세계화가 나아갈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라. 개선 방안을 두 입장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이렇게, 그쵸? 견해, 대안, 해결 방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가 또. 자, 논제. 자, 33페이지. 볼까요? 33페이지에. 자, 여기서 보면 다음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논제를 봐요. 논제. 다음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태도 또는 사유 방식을 추출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 문화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논술하시오. 이거죠. 자,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또 논제 분석을 해봐요. 무엇에 대해서라고 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출제자 요구사항 파악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여기서 출제자 요구사항은 뭐예요? 뭐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두 제시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삶의 태도나 뭐야? 사유 방식이 뭐지? 사유가 뭐야? 생각한다는 좀 고차원적인 어떤 생각을 사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자 사자를 써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물어봐. 오케이? 읽으면서 몰랐잖아 지금. 대충 감이 왔지만 확실히는 몰랐던 거지. 그러면 물어봐도 돼.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근데 모르는데 안 물어보고 그래서 틀리면 잘못이야. 오케이? 사유 방식을 추출하라. 뽑아서 제시하라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이 인류의 역사 문화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를 뭐를 들어서? 기여한 바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죠? 제시하라. 자, 요걸 생각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을 감안하면서 제시문을 독해하자.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다. 자, 읽어봅시다.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유 방식, 뭐 삶의 태도, 뭐라고 생각해? 해자일까, 장자일까? 여기 출제자가 생각하는 것은 해자의 태도나 해자의 사유 방식일까, 장자의 사유 방식일까?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야? 장자지. 제시문 나에서는 선귤자야, 제자야? 선귤자야. 잘 볼까? 지금 해자는 지금 뭐라고 그래? 지금 해자는 뭐라 그래요? 박은 적당히 커야 된다고 하지. 그치? 응? 그러니까 장자가 뭐라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박이 크면 어떻게 한다고? 박이 크면 어떻게 한다고? 어? 강호에 띄운다 이거야. 강호가 뭐야? 강호가. 강, 호수에 띄운다 이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배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치요? 자, 그리고 나무는 적당히 커야 되고 고다야 된다고 얘기하지. 그치? 여기 포인트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장자는 나무가 크다? 아, 그럼 자기는 무하의시향.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향에 심어놓고서 어떻게 한다고? 나무가 크면 그 밑에서 쉬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 네 생각이지. 자, 잘 봐봐. 적당히 크고 고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금방 베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울퉁불퉁하고 크면 안 베어진다는 거잖아. 나무 입장에서는 고다서 베어지는 게 좋아? 울퉁불퉁하고 커서 안 베어지는 게 좋아? 네 생각이다 이거야. 나무 입장의 생각이야. 중요한 포인트. 그치? 자, 선귤자와 제자는 뭐냐면 선귤자가 예덕 선생이라고 똥 치는 사람을 막 무대하잖아. 예덕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자, 똥은 지저분한데 그렇지만 똥은 또 농사에 매우 필요한 거다. 그치? 그리고 예덕 선생이 신분은 좀 미천하지만 사람은 신분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성품이 중요하다. 인품이 중요하다. 그치? 그 얘기지. 근데 제자들은 똥 치우는 저 사람이랑 친한 선생님 나 인정 못하겠네. 얘네들은 뭐야? 똥은 지저분하다. 똥 치우는 사람은 미천하다. 미천한 사람과 사귀면 안 된다. 이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뭐라고 하지? 박은 적당히 커야 된다. 똥은 더럽다. 똥을 치우는 사람은 미천하다. 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 이건 무슨 생각이야? 어떤 거라고? 그때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뭐라고 그래? 고정관념. 장자와 제자는 다 지금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장자와 성길자는 고정관념에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어.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있잖아. 그치? 뭐야? 너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게 발상의 전환 아니야? 나무는 곧고 적당히 커야 돼. 너 이 새끼야. 그건 네 생각이지, 새끼야. 나무는 금방 베어지는데 나무 입장에서 좋겠냐? 울퉁불퉁하더라도 크면 안 베어지는데 그거잖아. 그치? 그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 장자, 선귤자의 사례를 들어. 그렇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 발상의 전환까지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창의적인,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논술을 하라. 잘 봐야 돼. 인류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논하시오. 어떤 사례가 있어 한번 생각을 해봐. 발상의 전환의 사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사고가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례. 어렵지? 아니 근데 들으면 잘 알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이거야. 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이 서강대 논술 보러 가서 어떤 사례를 썼냐면 몇몇 애들이 그걸 썼어. 그 포스트잇 알지? 3M이라는 미국의 회사에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접착제의 접착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다 전량 버리려고 그랬어. 한 직원이 잠깐만요. 우리가 메모지를 사용하는데 메모지가 바람에 날리거나 빠져가지고 잃어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저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로 접착식 메모지를 만들면 바람에는 날려가지 않지만 또 쉽게 떼어낼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기했어. 그래서 그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가지고 포스트잇을 만들어서 3M이 많은 돈을 벌었거든. 자, 여기서 접착제에게 약한 접착력은 강점이야, 약점이야. 근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개방적인 사고면서 발상의 전환이 아니야. 맞지? 그치? 사례 맞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그걸 쓰고서 몇 명이 떨어졌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구체적인 사례는 맞는데 자, 포스트잇이 없다고 해서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어떤 참 어려움이 있었을까 크게? 그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은 아니야. 그 사례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돼. 발상의 전환의 사례이면서 인류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떤 게 있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그치? 고정관념이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신체에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침투시켜서 항체를 형성해서 면역력을 길러서 그 질병을 예방하고 정복했다. 발상의 전환의 사례 아니야. 맞지?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삶의 질이 늘어났지, 그치? 향상되지, 그치?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지적으로 발전하고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야. 너 혹시 종교가 있냐? Great.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지. 자, 우리가 또 하나의 너 밤하늘을 보면, 응? 자, 지금 해를 보면은 해가 움직이냐, 우리가 움직이냐? 별, 달이 움직이냐, 우리가 움직이냐? 그치, 별, 달. 그러니까 천동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그치? 천동설이 뭐야? 하늘이 동, 움직일 동, 하늘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주가 돈다 이거야. 근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서 지동설은 뭐야? 지구가 돈다. 자, 지구가 돈다로 바뀌었지, 그치? 지동설이 말이야. 지동설은 발상의 전환의 사례가 아닐까, 일까 아닐까? 사례지. 그것이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했을까 안 했을까? 기여했지. 지동설 때문에, 응? 자, 너 이제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너 갈릴레오 막 그때 지동설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 화형시키고 막 죽인 거 알아?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리 알지? 들어봤지? 그 사람도 지동설 얘기했다가 로마 교황청에 재판받으러 가서는 아유, 하늘이 돌아요. 아니 하늘이 돌아요. 그거 나왔어. 나오면서 그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들어봤지? 그게 그 얘기야. 막 죽였단 말이야. 근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왜 교황청은 왜 지구가 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인정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성경을 보면 신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 문화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어라 빛이 생겨. 둘째 날 어둠이 있어라 어둠이 생겨. 막 만들어. 여섯 번째 날에 쪼물딱 이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모양을 본따 가지고. 그래서 입김을 불어서 생명력을 쫙 불어넣으려고 하다가 얘 혼자 있으면 심심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갈빗대를 하나 떼가지고 쪼물락쪼물락 해서 이불을 만드는 거야. 아담과 이불을 만들어서 훅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생겨. 아담과 이브가 태어난 거야. 딱 태어나니 눈 뜨니까 너희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 우주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만물의 영장의 지위를 부여하노라. 이거야. 그럼 생각해봐.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 우주를 관리할, 관장할 인간이 사는 지구가 지구의 변방에 대해서 중심해야 되겠어. 중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도는 것은 카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물러설 수 없는 곳이지, 그치? 그래서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들 막 죽인 거야. 근데 과학자의 노력들에 따라서 지동설이 이제 인정이 됐잖아. 인정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자, 그럼 가톨릭 로마 교황의 권위가 올라갔을까 떨어졌을까 이제? 떨어지지. 그래서 중세 시대라고 해서
10세기에서 한 16세기까지는 중세시대, 로마 교황청이 다스리던 시대야. 그때는 어떤 인간의 이성보다는 신앙이 더 중요하던 시기거든. 근데 이게 끝나버리는 거야. 인간의 어떤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것들이 다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 근대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인류 역사 문화 발전에 기여했어 안 했어? 했지. 그렇게 써야 된다고. 알았어? 일단 논제는 세 가지인데 계속 자유롭게 그 대학들이 2개인 학교가 있고 문제가 4개인 학교도 있고 그래. 이걸 변형을 시키는데 그 안에 다 녹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재심은 유형, 분석 유형, 그리고 비판적 의미 파악형,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형, 이것들이 다 녹아서 적절하게 응용이 되고 있거든. 그 원칙들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글을 정확히 요구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글을 읽을 때 항상 핵심어를 찾아. 두 번째, 핵심어를 바탕으로 해서 글의 주제를 찾고, 세 번째, 그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핵심 주장을 찾아서 한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재심문 분석하는 거고 비문학 공부하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글은 항상 손과 눈으로 함께 읽는다. 공감각적으로 읽는다. 핵심 단어 나오면은 동그라미 치고, 핵심 제안을 한번 네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밑줄을 쳐놓고 필기하고. 편하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는 고통이 좀 수반돼야 되는 거야. 노 페인 노 게인. 무슨 뜻인지 알지? 안 된다. 얻는 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알았어?